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상처 입은 마음에 독소를 빼자. 마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 엘레강스 찐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사내 불륜 징후와 대응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불륜 중에 제일 독하고 질긴 유형이 이혼녀와의 불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담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직장 내 사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공간에서 긴 시간을 함께하고 직장 동료라는 명목하에 둘 사이를 은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른 불륜은 직장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한 자투리 시간에 만남을 가집니다. 즉, 만나는 일수와 시간이 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쉽고 섹스를 위한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내 불륜은 업무적으로 서로 엮여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경우가 많고, 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 불륜의 특징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속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경험하고 나니 그때 그거였구나 하고 퍼즐이 딱딱 맞춰지잖아요. 네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왠지 요즘 배우자가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면 다음과 같은 점을 체크해 보시면 사전 예방도 할 수 있고, 네. 속전속결로 해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직장이라는 곳이 꼭 잘생기고 이쁜 여자에게만 호감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서로의 참모습을 보고 인성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빠지면 끊어내기 진짜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이 나더라도 네. 자기의 상사나 회사 대표다 하게 되면 네. 밖에서 보면 어쩌면 동네 아저씨 같을 텐데 네. 회사에서 보면 또 달라 보일 수 네,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업무를 잘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괜히 능력 있어 보이고 그 매력이 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사내 불륜 징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근은 평소보다 일찍 하고 퇴근은 평소보다 늦어진다. 네. 회사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회사에 있는 시간을 가능한 늘려야 되니까. 예, 맞아요. 일찍 가서 만나고 퇴근도 좀 더 시간 일부러 야근하고 이 자식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늦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진짜 포인트인데요. 특정 회사 동료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다. 네. 그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기 시작하면,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머릿속 한가득에 그 상대방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도 연애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욕이든 칭찬이든 그냥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꾸 언급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김대리 있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 회사 김대리라고 있는데 그 여자는 뭐 살림도 잘하고 뭐 자기 남편 능력도 없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박 부장님 진짜 이상해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러고. 찐님 지금 현재 박 부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얘기나 애들 얘기나 이거 뭐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특히 다른 이성 간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회사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자꾸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한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카풀을 하는 회사 동료가 생깁니다. 보통 변명거리가 가는 길이 똑같아. 그 사람이 우리 회사 근처에 살아. 죄송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카풀을 하거든요. 카풀하면요 정말 정듭니다. 그렇죠. 차 안은 밀폐된 공간이고 맞아요. 그 안에 둘이서 장시간 같이 있게 되고 차 막히고 이러면 꽁냥꽁냥 얘기하게 되고 또 카풀이라는 것은 어쨌든 차 제공자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번거로운 일이고 엄청난 거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것을 해준다? 그것도 이성을? 그건 좀 당연히 문제 삼고 봐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짜 카풀은 절대 반대하죠. 처음에 할 때는 아무런 마음이 없다가도 카풀을 하다가 정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카풀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카로 시작되는 게. 싫어요. 얘기 안 할래요. 카섹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일정 공간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 보면은 사고처럼 이렇게 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네.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연차 신청은 해놓고 네. 집에는 회사 간다고 해놓고 그렇죠. 상간자와 같이 연차를 내가지고 네.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서로 집에는 말하지 않고 네. 출근하는 척 아침 일찍부터 대바람부터 나와서 게다가 야근까지 한다고 네. 하면은 풀타임으로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네, 물론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챕니다. 그렇죠. 예, 사내 분류는 대부분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차를 같이 쓰고 네. 그게 자꾸 반복이 되고 예. 그리고 회사에서 눈치가 다르잖아. 괜히 자기들은 표 안 낸다고 해도 약간 눈꼬랑대가 서로 쳐다보면서 올라간다거나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다음 다섯 번째. 네. 이건 찐님이 전문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회사 업무가 많아졌다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 네. 출근합니까? 요즘 주말에도 출근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워라밸 시대인데 회사에서 네. 주말 근무를 시키다니요. 맞습니다. 물론 가끔은 일이 바쁘면 네.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매 주말마다 네. 반복된다면 네.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거는 캔디님이 알려주신 건데 네. 주말은 싱글인 경우가 많고 네. 주중은 유부녀 유부남. 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만약에 주말에 기어 나간다 회사로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주말에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없는 싱글이나 네. 아니면은 그 이혼녀 같은 경우가 많고요. 네. 주중에 늦게 오거나 하는 경우는 유부녀나 유부남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전혀 못 만나고 그때는 집구석에서 짜증을 냅니다. 유부남 유부녀 만난 것들은. 왜냐면 보고 싶은데 못 만나고 집에 애들은 덜덜 왔다 갔다 하고 마누라는 막 몸빼 있고 막 짜증 내고 이러니까 서로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은 온통 그 상간자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다. 네, 이거는 뭐 만국 공통 모든 외도 종류를 통틀어서 네. 네, 공통된 증상이라고 보이죠. 네, 그냥 네. 외모 가꾸는 거는 머리부터 옷, 그 다음에 뭐 스타일부터 다 바꾸기 때문에 향수도 뿌리고 그냥 저희가 남편 바람 쥐งู에서 나오는 내용들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출근하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고 들떠 보인다. 네. 사실 일반 직장인들 회사 출근할 때 가기 싫어가지고 다리 질질 끌면서 돌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상을 하고 아씨 짜증나면서 질질 가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신이 나갖고 출근하는 거죠. 업무 효율이 상승되겠네요. 아니죠. 가서 그 짓거리하고 일을 똑바로 안 하겠죠. 네. 네. 캔디님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출근을 안 하시나요? 요즘에 출근 집으로 합니다. 지금은 네 집으로 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여덟 번째. 네. 직장 동료의 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업무 때문에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전화 번호는 항상 김 부장, 김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여자일 경우에 위장해서 남자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야 왜 지금 이렇게 업무 시간도 아닌데 문자가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게 미친놈 왜 이때 전화 이렇게 문자 보내고 난리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아닌데 나 나가가지고 바빠서 죽겠는데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다? 바람이다. 불륜이다. 네. 네. 단톡은 있을 수 있어도 업무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급한 일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거래처도 업무의 시간은 근무를 안 하니까요. 맞습니다. 해외 거래처 업무인 경우에는 조금 제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해외 거래처도 한국 현지 시간을 보고 전화를 한다니까요. 업무 시간 왜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맞추고 하죠. 네. 그거는 완전 불륜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징후를 발견했다면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 잡기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나면 정말 배째라는 식으로 야 너랑 나랑 안 맞아. 나 혼자 나가고 살고 싶어. 너무 답답해. 라는 말을 자주 언급할 것이고 뻔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상간자가 미혼이거나 이혼자 등 싱글인 경우에는 가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친놈들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싱글이 아닌 경우는 회사 주변에 오피스텔 등 제3의 장소를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떡을 친다던가 퇴근하고 떡을 친다던가 이렇게 둘만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사실 오피스텔 천에 뭐 50 해가지고 50 뭐 껌껌이시지 않습니까? 뭐 여간을 그래도 한 10번 갈 거 그냥 오피스텔 해놓고 마음대로 다니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영문도 없이 영문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위와 같은 징후가 있다면 직장 내 불륜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셔서 행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보일 경우에 증거를 잡고 나서는 그 회사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최소 8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업무나 사내 정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즐기다 말이에요. 즐기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독하게 쳐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 불륜 대응법에 대해서 캔디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사내 불륜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 회사에 찾아가서 상간자를 만나고 경고하고 각서받기. 이때 뭐 회사 가가지고 소란을 피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때는 점잖게 하셔도 돼요. 회사라는 공간에서의 경고는 그 더 큰 공포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가서 이때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불러서 회사에서 그 각서를 받고 경고하고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내 인사과 혹은 감사팀에 소장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제보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명예훼손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공영선이 없고 담당자한테만 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외도 당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사내 불륜 같은 경우는 뭐 퇴사를 권고하거나 뭐 징계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소문도 납니다. 그 담당자들도 인간이라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만두나요? 둘 다? 아니면 다 대부분 다니는 것 같던데. 아니 그냥? 큰 대기업 회사가 아닌 경우에 특히 공장이나 이런 작은 회사는 다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경우 찾아가야죠. 상간자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상간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둘 다 그만두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극한 상황에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뭐 20년 정도 넘게 했으면 영문도 나오니까 차라리 그만두는 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가 회사에서 잘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잃어야지 정신을 차리겠죠. 당사자도. 직장은 다시 뭐 구하면 되겠죠. 저희 남편도 이때 회사에 내가 찾아간다는 걸로 그 협박죄로 해서 제가 70만 원 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자기 위신이나 이런 부분에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상간자 직장 못 다니고 그다음 배우자가 회사에 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속되는 관계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형사 고소도 각오하고 헤어질 때까지 회사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요즘 상간자들이 다들 가만 안 있고 옛날엔 참고 그냥 창피하니까 쉬쉬 넘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형사고소 막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변호사를 부추기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었나 폭행이라던가 명예훼손이라던가 심지어 회사 측에서도 자기 회사 직원에서 건조물 침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방송할 때 이런 건이 있더라도 그냥 몇백이면 된다라고 하라고 했는데 물론 정보통신법 이런 것보다는 약하긴 한데 처벌 수위가 그래도 이 형사고소건으로 또 고통스러운 아내분들과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나는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조심해서 각별히 그렇게 명예훼손이라고 걸리지 않는 선에서만 경고하고 각서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담했었거든요.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알리는 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전 다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치밀하게 잘 하셨네요. 정말 이면수심의 독한 사내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신 저희 카페 회원 생각나네요. 반드시 배우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세요. 누군지 알고 계시죠? 파이팅 하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궁극적으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ed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